지인들과 모임,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면서 식사 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자기 만족을 위해, 인간관계를 위해, 건강을 위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90%가 무심코 또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내 몸에 악영향을 주고 계실 것입니다.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입가심할 믹스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 마시기, 드러눕기, 식후땡 흡연하기, 목욕하기, 격렬한 운동하기. 보셨나요? 이 행동들을 하면 갖가지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생활 바생바생입니다. 첫 번째, 카페인이 든 음료 섭취. 직장인이나 지인들과 모임 후 대부분 식후에 필수적으로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를 하루 평균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 텁텁한 입안을 말끔하게 만들기 위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커피, 녹차, 홍차와 같이 카페인이 든 음료에는 타닌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타닌과 클로로겐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녹차 섭취 시 철분 흡수율 60%를 감소시키고 커피 섭취 시 철분 흡수율을 50%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 카페인이 든 음료를 섭취하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자주 빈혈이 재발하는 분들은 이런 식후 습관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는 루이보스차, 캐모마일과 같은 천연허브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드러눕기. 식사 후 당연하듯이 드러눕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몸을 수평 자세로 취하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속쓰림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느려지게 되어 불편한 팽창,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곧장 수면까지 취할 시 위장에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등 갖가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식도, 위가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식후 2-3시간 동안은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 후 양치질하기. 식사 후 양치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우리의 치아 표면에는 보호막과 같은 에나멜층이 있습니다. 딸기, 포도, 블루베리, 커피, 와인과 같이 산성분과 당분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에나멜층이 약화되는데요. 이때 치약 성분과 칫솔질의 마찰로 인해 에나멜층이 손상되고 상아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사 후에는 물로 가글을 하며 잔여 음식물을 뱉어주시고, 칫솔질은 식사 30분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 가글보다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의 성분은 구강 내 음식 찌꺼기와 반응해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글의 올바른 사용법은 양치질 30분 후 1회당 10에서 15ml를 입안에 머금은 뒤 30초간 가글하며 하루 2에서 3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는 가글 사용을 주의하며 전문의와 상의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목욕하기. 저녁 식사 후 대다수의 분들은 샤워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화를 위해서 우리 몸의 위장은 혈류량이 다량 증가하며 수축운동과 이완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로 몸을 데우게 되면 피부결을 따라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혈액이 몰린다는 것은 소화에 필요로 하는 위장 혈액이 다른 쪽으로 분산됨을 의미하며 소화 기능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식사 후 적어도 20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샤워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격렬한 신체 활동.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량의 혈류량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혈류가 소화기관에서 근육으로 우회되어 불편함, 비대함, 소화불량, 위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먹었던 음식의 영양과 소화 흡수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련, 메스꺼움, 설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하며,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몸에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해주는 것이 소화액 분비를 원활하고 위장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흡연. 식후땡이라는 말이 있죠. 식사 후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면 소화를 방해하여 메스꺼움, 부푸름,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되며 폐암과 인후암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엎드려 낮잠 자기. 피곤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끝내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 낮잠을 청하곤 하는데요. 이때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위와 척추 모두에 부담을 줘 피해야 합니다.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면 S자형인 척추가 틀어지면서 두 척추뼈, 몸통 사이를 이어주는 받침인 추간판이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통증을 유발해 심하면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슴을 조이고 위를 압박해 소화가 느려지면서 더부룩함, 명치 통증, 트림 등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햇볕을 쬐며 잠시 주변을 산책하는 게 좋으며,
만약 잠을 자야 한다면 엎드리는 자세보다는 목과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자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주게 되며 엎드릴 때는 쿠션이나 목 베개를 받쳐 목과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듯 했던 행동들이 우리의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식후습관인데요. 기껏 챙겨 먹은 건강한 음식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영상에 소개된 7가지 행동을 개선하여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른생각 바른생활 바생바생이었습니다.